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너무 뜨겁죠. 그런데 또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 10년 위기설인데요. 물론 주식시장이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걱정하고 경계하자는 마음에서 또 10년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한국경제 10년 위기설 또는 주기설은 주식과 아무 상관없이 잊어버릴만 하면 쑥쑥 튀어오르는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경제 10년 위기설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10년 위기설의 진실은요. 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즘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10년 전, 즉 2007년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10년 논리가 자 지금 2017년이니까 10년 전이 언제였죠? 2007년이죠. 또 2007년에서 10년 전이 언제죠? 또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2007년, 지금의 2017년이 계속 데자뷰처럼 뭔가 악몽처럼 느껴지는 그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서 10년 전 2007년 또 10년 전 1997년 이것들이 그대로 그림자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주가 상승 추세가 10년 전 2007년과 너무 닮았다. 두 번째 이 10년 논리 97년 2007년 지금 올해 2017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를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년 전과 꼭 닮았다. 자, 정말 2007년, 이게 10년 전인 2007년과 꼭 닮았을까요? 그림 보십시오. 와, 10년 전 2007년과 올해 지금 2017년을 비교해 보았더니요. 거의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거의 지금 이게 이제 2007년 이게 그 끝단 부분이 2007년 그래프거든. 주가가 성장하는 오르는 상승하는 그래프인데 이것을 10년 전 2007년과 비교하면 거의 상관 계수가 0.95니까 그 상관 계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0.95니까 거의 뭐 95% 같다. 이 2007년 이게 10년 전 2007년 그래프와 올해 2017년 그래프를 또 이 작은 그림에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파란 선은 2007년입니다. 파란 선은 2007년이고 흐릿한 선은 2010년 전 2007년인데요. 보십시오. 거의 거의 같죠, 그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로율 거의 95%. 그러니까 20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10년 전 2007년의 주가 상승 흐름과 지금 2017년의 주가 상승 흐름이 거의 같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진실이다. 비교해 보니까 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뭐 10년마다 반복되더라라는 거죠. 10년마다 반복되더라라는 건데 이 논리는 10년 전 2007년에도 폭락이 왔고 또 그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1997년에도 폭락이 왔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1954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이 지점, 이 꼭지 지점이 1957년이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67년, 또 77년, 87년, 97년, 그리고 지난 10년 전, 즉 2007년
그 당시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찍어 본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에서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폭락했던 밑으로 확 처진 이 그림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자, 오른쪽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락을 했죠. 한번. 자, 그 다음에 또 그 전 10년, 즉 지금부터 20년 전 1997년, 야, 그때는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IMF 크게 그냥 폭락을 했죠. 그럼 또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언제냐 이게 보니까 1977년이네요. 자, 77년도에 호황이었는데 이것이 78년으로 넘어가면서 78년 한 중반 정도의 폭락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뭐냐 하면 이때 우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가 폭등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산업 전체가 이게 석유에 의존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중동 전이 막 발발하고 하면서 유가가 크게 이제 폭등을 했죠. 기름이 이제 석유가 귀해지면서 그때 우리 경제가 한번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대 후반에 이 이렇게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급 하락은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소위 말하는 버블, 거품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경제는 정상이었는데 딱 한 가지 변수 바로 석유 파동 때문에 겪었던 그 폭락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은 뭐 어떤 하나의 변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폭락이 오는 그런 경제는 아니죠. 이제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의미에서는 70년대 후반의 석유 파동과 같은 그런 뭐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지난 57년부터 지난 10년 즉 직전 10년 2007년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포지션을 보면 딱 1997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나면 그 외 과거 10년 주기는 호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호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주기설의 이제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 10년마다 이런 경제 위기는 되풀이된다. 주로 뭐 거품 등등에 해서 버블 붕괴 등등을 해서 10년마다 우리가 이게 되풀이되는 거야라고 하는 논리는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거죠. 10년마다 꼭 반복될 것이다. 이 가설은 길게 장기적으로 늘어보니까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요. 이 10년 주기설을 그렇다면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이 10년 주기설을 부정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인데요. 반대로 10년 주기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이 10년 주기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하나씩 그 세 가지 이유,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즉 10년 전 2007년도에도 물론 장사가 잘 되었지만 장사가 잘 되다가 사실은 한 방에 그냥 우리가 망했죠. 근데 그 전 1997년을 비교해 보면 1997년도 우리가 IMF 때는 경상수지가 우리가 나라가 수출 수입 장사를 해서 이 얼마를 벌었냐면 못 벌었습니다. 만성적자였죠. 수출 수지 이 경상수지가 만성적자에 허덕였을 때인데 지금 2017년 지금은요 연간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경상수지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2007년 지금 2017년을 단순하게 10년 주기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번째는요. 외환 보유고가 넘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고가 넘치고 있다는 건데 1997년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요. 우리 외환 보유고가 30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금고가 거들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 지금 현재는요. 그 10배 이상 약 4천억 달러가 우리 외환 보유, 우리나라의 금고의 외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이제 지난 2007년하고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는 미국 금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고점이었습니다. 한 5.25% 고점이었죠. 이 고점에서 그 뒤에 바로 주저앉는데 즉 10년 전 2007년에는 미국 금리가 고점이었던 반면에 지금 2017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점에서 거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1.25%잖아요. 그죠? 1.25 1.00에서 1.25%에서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금리 저점에서 상승기니까 2007년에는 금리가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금리가 오른다.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지금 단적으로 뭡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2007년 상황과 2017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완전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결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것은 페이크 뉴스다. 2007년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10년 주기설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오히려 2007년이 닮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주가지수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2007년과 싱크로율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4년과 꼭 닮아 있다. 2004년과 꼭 닮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7년이 아니라 2004년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환경을 2004년과 비교해 보면요. 2004년도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2004년도 정상화되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때가 바로 2004년도입니다. 2004년. 또한 두 번째 아들 부시 우리 이제 부시 가문에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이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을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즉 북한하고 좀 어르렁거리면서 한반도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었고 또한 이 부시 정부의 아들 부시 정부에서 감세, 그죠? 미국 정부의 경제, 이 기업들에 대한 감세안을 들고 나와서 경제를 이렇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또한 그때 2004년도에 독일이 인프라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때 2004년도에 한국 우리 반도체 업종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2004년도에 사상 최대로 20%를 돌파했던 해가 또한 2004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2017년 올해 현상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2004년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2017년 지금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하고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자 2004년도에 아들 부시가 한반도 지정학적 북한하고 어르렁거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라는 친구가 그냥 김정은이하고 심하게 어르렁거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어땠습니까? 바로 2004년 아들 부시가 했던 것처럼 감세안을 들고 나왔죠. 자, 세 번째, 2004년도 독일의 인프라 정책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2017년 올해 역시도 독일이 인프라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2004년도 반도체 업종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사상 최대 20%를 돌파했는데 지금 2017년 올해 반도체 업종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20%가 아니라 역사상 사상 최대인 3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주기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2017년에 지금 우리 경제가 2010년 전 2007년을 닮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4년을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주기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10년 주기설, 10년 위기설이라는 것이 너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주가 상승 흐름, 그냥 그래프 나타나는 이 현상만 보고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10년 주기설 논쟁하고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켓 워치 칼럼입니다. 이 마켓 워치는 세계적인 투자 사이트인데요. 2013년도에 이 마켓 워치 세계적인 투자 사이트에 이런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 칼럼 제목이 뭐냐면 대공황의 유령이 출현했다. 대공황의 유령이 그림에서처럼 어서서한 유령이 출현했다. 근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유냐?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이 1928년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28년과 1929년 동안 이어진 이 주가 흐름이 미국의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이어진 다우 지수 흐름과 너무 비슷하다.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너무 똑같다. 이것 때문에 이 세계적인 투자 사이트 마켓 워치에 올려온 한 칼럼에서 2013년도에 이제 미국에 드디어 대공황의 유령이 출현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락할 것이다. 조심해라. 라는 이런 칼럼이 올라온 거죠. 이것이 한국의 지금 2017년의 주가 상승 흐름의 이 그래프가 10년 전 2007년의 그래프하고 너무 같다.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폭락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이게 보면 마켓워치 이 칼럼에 지금 이제 뭐 대공황의 유령이 나타났다. 정말 그림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2007년의 주가 흐름 그래프와 2017년 올해의 주가 흐름 그래프가 거의 95% 싱크로율로 거의 같다. 이 현상을 봤는데 지금 이제 마켓워치 칼럼에서 대공황의 유령이 나타났다. 즉 1928년도와 29년도에 걸쳐 이어졌던 이 주가 흐름 이것이 이제 흐릿한 그죠? 이 흐름과 자 밑에 붉은 그래프는 뭡니까? 바로 2012년, 13년 이 주가 상승 흐름 그래프인데요.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거의 싱크로율 바로 100%, 싱크로율 95%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그림이 너무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대공황 폭락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이 곧 지금 2017년의 주가 흐름 그래프가 10년 전 2007년 주가 흐름 그래프가 비슷하니까 거의 싱크로율 95% 100% 가까우니까 이제는 10년 주기설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켓 워치 칼럼은 바로 보기 좋게 그냥 망신을 당합니다. 실제로 다우존스 지수는요. 2013년 말에 16,577포인트였는데 지금 현재 2017년 9월 말 현재 무려 22,405포인트로 상승률이 35.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마켓워치 그 칼럼 대공황의 유령이 나타났다. 그것은 틀렸다 맞았다. 바로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앞으로의 경제를 완벽하게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가 이렇게 특히 폭락 이런 장세가 있기 전에는 몇 가지 전조들이 눈에 띄는 실질적인 전조들이 있게 마련인데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그때 그해 여름에부터 동남아 그죠 태국에서 외환 시장이 급 변동되었죠. 그것이 인도네시아 거쳐서 홍콩, 대만으로 이른바 동아시아 이 여러 국가들에게 파급되었던 거거든요. 그 시너지 그것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결국은 이제 한국을 때렸죠. 그 전조 현상들이 비록 한두 달 그때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그래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냉정하게 보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0년 주기설, 10년 위기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뭐 경제 대공황의 유령이 나타났다 이런 마켓워치 칼럼처럼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실적 그리고 이게 대내외 경제 환경 이런 것들처럼 결국 이제 경제와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뭐죠? 바로 본질적 가치, 이 본질 가치, 그 본질적 변수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가 급상승만큼 뜨거운 한국 경제 10년 위기설에 대한 진실 공방 이제 조금 정리가 됐었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 한국 경제 10년 위기설의 진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육회상쾌 동쾌 돈 파는 가게는 지금도 단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유튜브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또 어떤 뭐 채팅이나 또 다른 소식들이 궁금하시면 카카오톡에서도요. 돈 파는 가게를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벌러서 친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